여러분, 제가 너무 설명에 열중한 나머지 패드 화면이 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이 끊겨 버렸는데 미안합니다. 다시 뒤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균전제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제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15세에서 70세 미만까지의 남자, 여자에게 토지를 지급을 해요. 그리고 뭐 심지어 노비나 소 이런 것들을 소유한 정남에게는 그 수에 따라서 또 계산을 해서 별도로 토지를 지급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농적인 성격을 지녔던 거예요. 농사 지어라. 농사 권한 거죠. 농업해라. 농사 지어라. 그래서 농업 생산력을 회복을 해서 징세를 거두려는 목적이 커요. 그게 바로 이 효문제가 실시했던 균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균전제 중요합니다. 뒤에 나오는 이제 뭐 수나라의 균전제, 당나라의 균전제 이따 나와요, 여러분. 수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배웁니다. 물론 조금씩 성격이 바뀌어요. 이건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북위의 균전제에는요, 약간 농사를 권하는 성격이, 권능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수나라나 당나라에 가서의 균전제는 뭐 이제 나눠주는 지급 액수도 조금 변했을 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도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성격으로 조금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필요가 없고 똑같이 위진남북조 시대에도 균전제가 있고 수나라에도 당나라에도 계승이 됐고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물론 그 내용은 조금씩 변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위진남북조 시대의 정치 효문제가 핵심이고 효문제 핵심에서 두 가지 환화 정책 그리고 균전제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로 갑시다, 여러분. 사회로 갑시다. 사회는요,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는요, 여러분 관리 선발의 구품중정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구품중정제. 구품중정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한나라 때는요, 여러분, 개인이 추천과 신행을 병행하는 향거리선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인이 관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위진남북조 시대의 구품중정제로 넘어오면서 가문, 문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은 종족사회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어렵죠, 여러분?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지역에, 지방에 이거를 중정관이라는 지역 출신 고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중정관으로 하여금 지방의 청년들을 추천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중정관들은 이 어떠한 인재들을 추천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추천을 할 때 지방사회의 여론을 좌우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호족 세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정관들은 호족 세력, 호족 가문에서 인물을 추천하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는 결국에는 취지는 좋았어요. 지방에 숨어있는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려는 제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결국 호족이 관품과 밀착되면서 결국 새로운, 제가 새로운 것도 아니죠. 문벌 귀족이라는 계층을 만들어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전에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게 이거예요. 그 전에 한나라 때는요. 이렇게 가를 기반으로 뭐 가문, 문벌을 기반으로 이런 집단 사회는 아니었어요. 한나라 때는요. 인민이 직접 국가의 관인으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와서는요. 가문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왜? 호족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가문의 추천을 받아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했던 한대가 아니라 이제는 가문이나 문벌이나
이런 종족의 배경을 중요시하는 호족사회 체제로의 변화, 그게 다시 어떤 용어, 문벌귀족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구나.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가문의 능력으로 바뀌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구품중정제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관리선발제도 여러분 구품중정제고, 이것이 나타낸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 전반적인 변화, 그게 뭐냐, 바로 문벌귀족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는다고 막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어려워졌는데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호족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 지배계층은 문벌귀족이고 구품중정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선발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벌귀족이 대토지 소유, 그 다음에 막강한 권력, 지위 확보, 이거다. 뭐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문화 갑시다, 여러분. 경제. 자, 경제는요, 여러분, 크게 북조와 남조로 나눠서 볼게요. 북조는요, 간단해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해버렸어요. 균전제. 자, 이 균전제로 인해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라에서 땅을 나눠줬다라고 했죠. 농사 지을 만한 사람들에게 능력에 비례해서 이제 땅을 나눠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영농을 육성한, 그리고 이제 이 성격은 이제 수 담가야지 더 이게 강한 성격이 되는데, 대토지 소유도 억제하는, 사실은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했었죠. 어떤 성격이 더 강하다, 자영농을 육성하려는 성격이 더 강하다. 균전제 실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균전제는 이후에 수나라 당나라까지 계승됐고, 이 균전제 누가 실시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북위의 효문제.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남조 갑시다. 남조 중요합니다. 남조도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남조는요, 한족이요, 강남으로 내려왔죠. 내려올 때 몸만 내려온 거 아니겠죠. 어떤 것까지 선진 기술 같이 가지고 내려옵니다. 선진 기술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농업 기술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경제력이 향상하게 됩니다. 경제력이 향상하니까 당연히 인구도 증가하게 됩니다. 내려와서 한족이 내려와서 인구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경제력이 향상해서 먹고 살만한 거겠죠. 그래서 강남 개발이 한족에 의해서 본격화되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족의 입장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쫓겨 내려갔지만, 중국의 강남 지방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득이었죠. 개발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문화로 갑시다, 여러분. 자, 문화도요, 여러분, 북조, 남조 이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자, 남조는요, 강인하고 소박합니다. 남조는요, 귀족적이고 현실 도피적입니다. 이거를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북조는 북방 민족에서 정말 치열하게 말을 타고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얼마나 척박합니다. 그곳에서 살던 이민족이 내려와서 화북지방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성격이 어때? 강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박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소박합니다. 유목민의 기풍 때문에. 하지만 남조는 한족이 내려와서 그런지 귀족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시대, 이 남북조 시대, 남조 북조의 그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불교 융성이에요. 그리고 도교 발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 뭐예요? 유교가 인기가 하락해요. 유교가 인기 하락했다. 위진남북조 시대.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불교는 융성을 했고 도교도 발전했다. 이 정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남조 북조 모두 다 불교, 도교 발전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조에서 불교가 더욱 융성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남조에서 도교가 더욱더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치적인 배경을 함께 묶어서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북조 입장에서는 이민족이 새롭게 화북지방에 내려와서 한족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불교라는 사상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국가 불교가 되는 거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 불교라는 사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왕실의 후원, 북조 왕실의 후원을 등에 업고 융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마무시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그게 바로 이 석굴사원입니다. 잘 안 보이죠, 여러분? 다른 걸로 칠해줄게요. 바로 이 석굴사원입니다. 이 석굴사원은 뭐냐면 이제 이따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윙강석굴, 뭐 룽먼석굴 이런 식으로 대규모 석굴사원을 조성을 해요. 이거는 개인이 뭐 어떤 작은 소규모의 단체가 이룰 수 없는 규모일 정도로 왕실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남조. 남조는 어때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민 쪽에게 한 방 얻어맞고 강남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도피적인 현상, 노장사상, 청담사상 이런 모습 보입니다. 도가사상, 신선사상, 융합한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노장, 청담사상이 유행했다 보시면 되고요. 뭐 북위의 구겸지 좀 이게 뭐 이것도 있고 뭐 중림칠연 이런 것도 있는데 헷갈리실까봐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자 이제 말을 해버렸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도교에서 북위에 구겸지가 있어요. 북위에 구겸지. 기억하세요. 인물은 이 도가 사상이 아닌 하나의 교단으로 신천사도라는 도교라는 교단으로 체계화시켜 국가도교로 만든 인물이에요. 자, 도교 구겸지 언제? 북위입니다. 여러분 북위는 어디예요? 북조죠? 그래서 제가 헷갈리실까봐 여기다 안 쓴 거 아래다가 안 쓴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조에서는 노장 청담사상이 유행했다고 했는데 제가 공통사상이라고 했잖아요. 공통적으로 북조, 남조 모두 도교 발전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북조에서는 구겸지라는 인물이 도교 있구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림칠연은 제가 조심이라고 해서 또 써놨죠. 이 중림칠연도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이제 혼란기에 지배자들에게 이제 환멸을 느끼면서 정치에 등 돌리고 노장의 무의자연 사상에 심취했던 대표적인 7인을 가리켜서 중림칠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남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남조가 아닙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그죠? 그래서 조심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써놔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불교, 도교 공통적으로 발전했고 북조는 석굴사원 그리고 남조는 노장청담사상 유행합니다. 그런데 이 도교의 내용 중에 남조가 아닌 북조에는 구겸지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조라고 하기 전에 위진남북조 시대를 총 틀어서 중림칠연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연명의 귀거래사 그리고 고개지의 여사잠도 있는데요. 귀거래사, 도연명의 귀거래사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련다. 세상 사람과 교류를 끊고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슨 구할 것이 있으리요. 어때요, 여러분? 나 이제 정치 안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남조의 정치적인 상황 느껴지죠. 그 다음에 고개지의 여사잠도 이거는 뭐냐면요. 고개지라는 인물이 그린 그림인데요. 여사잠이라는 것은 궁정의 여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일종의 도덕 지침서예요. 이거를 그림으로 그렸대요. 그래서 고개지의 여사잠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조의 문화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진 자료 한번 뭐 놓친 거 있는지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사진 자료 봅시다. 자, 여러분 자, 북위, 북조, 송, 남조, 북조, 남조입니다. 어떤 지도예요? 위진남북조 시대 지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진남북조 시대를 배우고 있어서 쉽게 알지. 여러분 이거 나중에 중국사 모두 배우고 나서 이 지도를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주고 이런 거 친절하게 다 주지 않아요. 약간의 힌트만 줄 뿐이에요. 지도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구나 이걸 이게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바로 이 송이라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송남조.
이것 때문에 자주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자, 왜 그러냐? 제가 따로 교과서로 가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위진남북조 시대에 송제양진의 송, 한족이 세웠던 잠시 존재했던 그 송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배우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송나라예요. 송나라. 송 보이시죠, 여러분? 송나라. 근데 하필 여러분 지도도 보세요. 지도 보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보이세요? 송. 그리고 송. 하필 이 송이라는 이 나라도 그때 당시에 북방민족에 의해서 요나라, 그다음에 뭐 금나라 이런 식으로 영역을 많이 뺏겨서 남쪽 강남 지방으로 밀려 내려와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고 이 송은 어떤 송이구나를 알려면 뭐 고려 옆에 보이시죠, 여러분? 아니면 왼쪽에 보이는 서하, 아니면 뭐 요 금을 주면 이제 친절한 사진이라고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어쨌든 이 지도는 이제 송제양진의 송이다라는 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지도라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이 지도에서 이제 지금 짚고 넘어가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둔항석굴 안 보이시나요? 둔항석굴, 윙강석굴, 룽먼석굴 아까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거. 그리고 주요 석굴 사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개지 아까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중림치련 뭐 이런 자료들도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어때요, 여러분? 좀 너무 지났나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동아시아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하지 말까요?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위진남북조 시대 사회 경제 정신 아까 했고, 여러분 구품중정제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 구품중정제 여기 자료가 친절하게 나왔어요. 뭐 상품, 하품, 뭐 관이, 품위, 그 다음에 중정관 이런 단어를 보면, 구등급 이런 단어를 보면, 이런 사료가 나오면 이거 구품중정제구나, 그리고 이거는 어느 시대구나, 위진남북조 시대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뭐예요? 문벌귀족 기억하셔야겠죠? 제가 아까 너무 강조했어요. 향촌의 유력 세력인 호족 집안이나 고위 관리 집안의 사람들이 추천되면서 능력보다, 한나라랑 달라요, 여러분. 능력보다 가문이 중시되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구품중정제. 문벌귀족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경제로 가봅시다. 경제는요, 강남개발 본격화되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강남의 경제력이 향상되었다. 남조의 인구가 증가되었다. 창장강 유역에서 북위의 균전제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 균전제가 수당으로 계승됐다라는 것. 북위, 효문제, 균전제 같이 묶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문화, 북조, 남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 북조는 상대적으로 여러분 어땠어요? 뭐 소박하고 강인했다. 남조는 어땠어요? 귀족적이었다. 이런 이야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노장사상 유행했다. 중림치련 자주 나옵니다. 자, 종교는 어땠나? 불교, 도교. 북조 같은 경우에요, 황실 후원을 받아요. 그래서 석굴사원, 그리고 법편이 나오고 구마라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왔으니까 또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법편은요, 동진시대의 승려예요. 인도를 순례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 승려의 활동이 있었고, 헷갈리지 말아야 되실 것이, 동진이니까 여러분 북조예요, 남조예요? 남조죠, 남조. 그죠? 북조는요, 여러분, 북조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국가 차원의 왕실의 후원을 얻어서 석굴사원, 대규모 석굴사원 조성했다. 그리고 남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승려, 법편, 이 정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구마라습은요, 서역승려입니다. 서역승려. 근데 이 승려가 갑자기 여기 왜 나왔냐? 불경을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했던 승려예요. 그래서 이들이 인도, 중국을 오가면서 활동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도교, 태평도, 뭐 오두미도,
도가사상하고 결합하면서 도교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을 형성을 하고 황실도 수용하고 민간에서도 유행하고 도연명의 귀거래사, 고개제 여사잠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위진남북조 시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는 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수나라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당나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